안녕하십니까. 불사조 유튜브 대표 이정복입니다. 오늘은 이제 금요일 4시 45분 현재 지나가고 있어요. 불사조 유튜브가 많은 분들의 사랑으로 15만 2천 명을 달성을 했어요. 그리고 항상 구독, 좋아요, 그리고 많은 댓글 달아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불사조 유튜브의 좋아요율은 거의 98% 정도 돼요. 보시면 그저께 올린 영상 97%, 그리고 이틀 전에 올린 영상은 8%예요. 무료 영상 보면은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을 해주시고 있구나 저는 생각이 들고, 또 댓글도 정말 많이 달아주시는데 사실 그런 건 있어요. 그동안 제가 주식 투자를 하면서 작년부터 뭐라고 말씀드렸죠? 불사조 유튜브의 특징은 뭐냐면 그때그때 올라가는 종목만 하고 아니면 단타 치고 손절 쳐라 이런 유튜브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아마 더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올라가는 것만 얘기하면 되니까. 그리고 우리 멤버십 가족분들도 여기 많이 계시지만, 멤버십은 실시간 소통을 하면서 하는 멤버십이거든요. 우리나라에 저 한 명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많은 전문가 방송을 많은 분들이 보셨겠지만 서로 소통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일방 방송이에요. 당연히 소통 안 하죠. 그래서 저는 소통하면서 항상 같이 라이브를 매일 해드리고, 커뮤니티에 자세하게 이 종목 또 혼자서 할 수 있는 부분들 단기 관심 드리고, 항상 주도주들을 여러 개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추구하는 방향은 여러 종목을 하면서, 우리가 조금 힘들다고 버려버리면 LG전자 갖고 있을 수 있었겠어요? 현대모비스를 2년째 기다리는 분들이 있고, 삼성전자를 2년째 기다리시는 분들, 제 말대로 안 된 게 있나요? 지금 올라가고 있죠? 삼성. 근데 대다수의 유튜브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거 버려버려라. 삼성전자 갖고 돈도 못 번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주식을 하다 보면 원하는 타이밍이 안 올라갈 수가 있는데, 그걸 매번 손절만 까다 보면 깡통만 되고, 지금 급등하는 종목들 한두 달 전에 차트 보고 예를 들어서 이딴 거 왜 하냐고 얘기하면 다 손절치고 나중에 몇 배 올라가면은 어떤 마음이 들겠어요? 그런 게 한두 개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2차 전지도 순환매 항상 에코프로 말고 윤성 FNC 보자, 포스코홀딩스 여기 다 올려놨잖아요. 실체에도. 어제 영상에도 올려드린 2차 전지가, 여기 2차 전지가 포스코홀딩스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LB세미콘 말씀드렸고, TSD 정확하게 매수가 매도가 매수가를 드립니다. 불사조는 지나가는 말로 어떤 종목을 말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건설주가 힘들더라도 건설주, 부동산 올해 떨어졌나요? 연초에 폭락한다 그랬는데 송파는 벌써 몇 억 올랐죠. 헬리오시티 가격이 올라서 둔촌주공 분양받은 분들은 또 몇 억 정도 프리미엄이 생겼어요. 그것도 맞았죠. 또 비트코인 작년에 FTX 파산 사태 났을 때 팔면 안 된다 얘기했는데 폭등했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연말에 폭락한다고 그랬고 폭락했고, 유가 폭락했고, 미국 증시 올라간다고 얘기했고, 폭락 얘기하면 너무 힘들 거다라고 매일같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순환매도 노려보고, 영상이 길다 보니까 제대로 안 들으시는 분들 계세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 종목을 해야 우리가 물도 타고 또 우리가 포트폴리오로 짜고. 근데 제가 아무리 이렇게 말씀드려도 한 종목만 하시는 분들은 성향이 그런 성향이세요. 그러면 이제 그 종목이 안 움직일 때 힘들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자세하게 하나하나 짚어 드릴 거예요. 그리고 댓글도 항상 제가 읽어보면은 거의 압도적으로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데, 간혹 예를 들어서 속상할 수 있는 댓글이 있잖아요. 댓글이 딱 한 개입니다. 그동안은 댓글을 단 적이 없어요. 거의 100%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말 응원해 주시고 계시니까. 그리고 항상 불사조가 항상 말지만 라이브 스트리밍 때도 우리 반말하는 거 아니라 그랬잖아요. 저보다도 나이가 많으신 분들이 많은데 거기서 야야 이러면서 하면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우리가 그 인터넷 공간이라 할지라도 예의를 꼭 지켜달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 영상은 우리가 무료 영상입니다. 그래서 지금 시청하시면서 구독, 좋아요, 엄지, 그리고 가지고 있는 종목들 하나하나 체크해 볼 수 있고 다음 주 기대주 소개시켜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멤버십 가입 많은 분들이 해주시고 계시는데 하루 4,000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런 생각을 해요. 안 되는 종목을 다른 데는 그냥 말 안 하고 그냥 되는 것만 해서 단타 치고 손절하면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우리는 필요할 때마다 하고 아니면 힘들면 버려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뭐하러 삼성전자 같은 종목 모으고 오랫동안 갖고 있는 종목 뭐하러 모아요. 매번 단타 치고 손절 치면 되지. 대다수는 그렇게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주식 투자하는 방법도 배우시고 라이브 보시고 커뮤니티의 꼼꼼한 AS 소통방송 불사조 이모티콘까지 쓸 수 있으니까 꼭 한번 해보셔라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자신 있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미국 증시 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한번 제 영상을 한 몇 개월치 돌려보시면은 인텔도 제가 32불까지 간다고 얘기했죠. 32불 왔습니다. 반도체 때 SQQQ 하면 우리 폐가망신한다고 얘기했는데 거기서 반토막 더 났어요. 그렇죠? 지금도 저는 SQQQ는 바닥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올 연초에 폭락한다고 매일같이 작년에 이야기하던 분들도 지금 장 올라가니까 싹 손절하라는 말은 다 잊어버리고 이제는 주식 무조건 사야 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작년에 힘들 때 누가 옆에 있었죠? 삼성전자, LG전자 같은 거 할 때 불사조가 옆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또 FNG 어떻게 됐어요? 지난번 CPI 라이브 한번 보세요. 한마디라도 틀린 게 있나? FNG 급등 들어갔고 PQQQ 얼마나 많이 급등 들어갔어요. 그래서 반도체 순환매 보자. 2차 전지도 안 올라간 거 보자. SOX는 없으면 또 우리 폐가망신했습니다. 맨 폭락하라고 기도하는데 경기 침체인데 그쵸? 현실은 나스닥이 올라가고 있잖아요. 불사조 말 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쵸? 한번 CPI 라이브 보세요. 다우존스 어때요? 다우존스가 CPI 라이브 때 미리 조정받았다 올라갈 타이밍이다. 나스닥 정배열 21선 골든크로스에서 이만큼 벌써 1000포인트 이상 올랐습니다. 그렇죠? 유럽 증시 여기 떨어졌을 때 유럽은 항상 이렇게 오른 다음에 조정 이후에 간다고 정배열. 그렇죠? 일본 얼마나 흐름 좋아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하방 쪽으로 있으신 분들은 어차피 주식을 못 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흐름이 있는데 지수에 대해서만큼은 제가 생각하는 흐름 그대로 진행되고 있고 코스피 차트하고 삼성전자 차트하고 똑같잖아요. 조금 있으면 이제 삼성전자 좋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삼성전자 같은 종목을 왜 자꾸 매도하라 그러냐면 그분들이 2년을 투자했든 3년을 투자했든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까버리라고 지금 올라가는 거 해야 돈 벌지. 1억 2억 되고 2억이 3억 되고 그럼 3억도 1억 되고 1억 3억이 5천만 원도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위험한 종목을 하면. 주식은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추세라는 게 형성이 되고 있잖아요. 정배열로 코스피 코스닥이 추세라는 게 작년에 폭락했을 때 여기서 이만큼 오르는 과정에 아직도 안 오른 게 수두룩백백이에요. 안 오른 종목을 보자. 지금까지 기다렸으면 내가 권리금은 받고 팔아야 된다. 당장 지금 안 가더라도 기다려야 된다. 그 종목이 우리 레몬 같은 종목 보면 알 수 있지 않나요? 레몬 차트 한번 보세요. 우리가 이런 원망을 나중에 들어요. 불사조가 한 20년 정도 경험이 있잖아요. 레몬이 이렇게 주가 떨어지죠. 그러면은 이런 자리에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은 뭐 몇 토막씩 나잖아요. 그럼 이런 자리에서 이 레몬이란 기업을 우리가 확실하게 기업 가치를 모를 경우에는 함부로 차트 안 좋다고 매도하라 그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3,000원에 매도했으면은 지금 13,000원이에요.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은 정배열에서 올랐다고 치는 이거 엄청 올랐죠. 이수페타시스도 이거. 그런데 LB세미콘도 항상 이렇게 LB세미콘도 항상 이렇게 떨어졌을 때 최저가였잖아요. 얼마 전에 2년 내내. 그럼 이런 기간 동안에 이런 주식 쓰레기 같은 종목 정리해라 정리해라 얘기해서 들었다 이렇게 되면 얼마나 화가 나요.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종목. 저는 그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적어도 이 가격하고 최저점하고 이 가격은 하늘과 땅 차이의 가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만 있나요? SFA 반도체도 있고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힘들까요? 이런 자리에서 막 죽고 싶은 고통이 있어요. 하도 떨어져서. 근데 오를 때 더블이 이렇게 금방 가는데 얼마나 화가 날까요? 이렇게 올라왔을 때 내가 어떻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항상 주식은. 그래서 함부로 역배열이 있다고 매도 가라 그러는 게 아니고 지금 당장 안 된다고 매도 가라 그러고 이리저리 왔다 갔다. 그건 단타로 해서 우리가 손절가를 잡고 하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항상 그 부분 말씀드리는 거니까 힘들더라도 우리 기억 안 나나요? 정말 삼성전자하고 LG전자 기억 안 나세요? 네이버, 카카오 2년 전에 그때 지금 2차 전지보다 더웠던 게 삼성전자, LG전자 상한가 때리고 그쵸? 근데 여기서는 제가 뭐라 그랬어요? 지금 안 하면 못 한다 근데 적자 난다고 얼마나 해서 지금 LG전자는 제가 만약에 13만 원 가면은 13에서 14 가면 제가 더 이상 그때는 얘기를 많이 안 한다 그랬어요. 더 가더라도. 왜? 13에서 14 가면 더블이잖아요, 거의. 그래서 항상 제가 추구하는 게 힘들 때 기다려야 되는 종목인가. 또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거 뭐하러 기다리냐, 기회비용 날라가게. 그거는 어제 사서 그제 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내가 오랫동안 모아서 내가 큰 돈을 넣고 노후자금, 은퇴자금을 넣고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많은데 호라바감이 이딴 거 하지 말고 올라가는 거 해라. 돈 벌려면 그런 종목 해야 된다 하면은 그렇게 해서 계좌가 대박이 나나요? 그래서 항상 그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삼성전자부터 제가 한 종목씩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삼성전자부터.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불사조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을 드릴게요. 자, 삼성전자입니다. 원하는 대로 됐죠. 근데 제가 항상 뭐라 그랬죠? 삼성전자 떨어질 때마다 삼성전자까지 말고 삼성전자가 그렇게 싫으면 반도체 관련주 하라 그랬고 바닥에서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를 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왜? 삼성전자는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마치 무조건 돈을 못 번다는 인식이 있어요. 하지만 이렇게 2년 동안 떨어지기 전에 삼성전자는 급등주였었어요. 근데 2년 동안의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왔는데 우리가 공급이 과잉이 있었고 그런 부분이 이제 해소가 될 거고 메모리 반도체 가격도 이제는 반등이 들어갈 거고 하반기에 좋아진다고 하고 투자도 줄이지 않는다고 얘기해서 얼마나 힘들 때 제가 얘기를 많이 했나요? 5만 원에서 7만 원 간 바닥에서 40% 배당을 3%씩 받으면은 50% 반등을 하는 건데 어떻게 이런 걸 이렇게 우습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전자를 하시는 분들은 삼성전자로 수익을 보세요. 그리고 요게 이제 예를 들어서 제가 원하는 1차 매물대 한 6만 7천 원에서 7만 원 여기를 어떻게 돌파하는지 제가 체크를 할 건데 물론 7만 원 넘어서 8만 원도 갈 수가 있다고는 생각은 하지만 우리가 월봉상으로 삼성전자 지금 제가 원하는 월봉으로 가고 있는 상황이고 똑같죠. 코스피 코스닥 지수하고 똑같아요. 코스피 지수하고 똑같잖아요. 근데 이런 자리 삼성전자 코스피가 정배열인데 당장 떨어질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벌써 이만큼 올라왔죠. 삼성전자가 한 번 오르면 이만큼씩 오르는데 그쵸? 그럼 삼성전자는 그렇게 삼성전자 싫다 그러면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가 해성 DS 같은 종목은 떨어질 때마다 모아보자. 그때 실적 좋았던 대덕전자 이런 종목들 항상 눌렸을 때 보자. 대덕전자 얼마 전에 신저가였어요. 그리고 뭐 보자고 제가 말씀드렸죠? 2차 전지도 2차 전지인데 하나마이크론 보세요. 황제주 됐죠?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에 정말 가망 없었던 것 같지만 10,000원에서 18,000원 가는데 일주일 걸렸죠? 한 2주 걸렸나요? 이렇게 되면 당장은 또 못 갑니다. 쉬었다 가겠죠. 근데 제가 항상 하나마이크론 자주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말씀드린 날짜가 3월 20일이거든요. 그리고 LB세미콘 요거는 제가 후속주로 실적 좋은 요런 자리에서 보자. 이틀 전에 추천 주잖아요. 그래서 3월 28일부터 해서 또 3일 동안에 한 10% 이상, 한 4% 정도 반등하고 지금 살짝 조정 나왔죠. 조정시 보셔야 되죠. 올랐기 때문에 반도체 쪽으로 수급이 쏠리면 반도체 약간 쉬어갈 수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TSE 너무 바닥이라고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꾸역꾸역 올라가죠. 꾸역꾸역. 근데 요런 종목들이 2년 내내 이거 보세요.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며칠 전만 하더라도 이런 거 왜 하냐는 소리 듣고 손절 왜 안 가냐는 얘기나 들었겠죠. 하지만 반등이 이렇게 들어가고 나니까 수급도 들어오고 괜찮아 보이잖아요. 그래서 TSE 그쵸? 그리고 주성 엔지니어링 이런 거 보면은 얼마나 그동안 많이 빠지고 올라가는지 한번 보시면 돼요. 올라갈 때 우리가 저점 1200원인데 70% 바닥에서 올랐잖아요. 근데 내가 2주 전에 요거 주성 엔지니어 상담 받으면은 요새 2차 전지 해야지 이런 거 누가 합니까? 라는 얘기 들어서 내가 손절을 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손절하고 70% 오르면 얼마나 짜증나겠어요. 이런 타이밍 내가
장사를 하더라도 코로나를 버텼고 원래 장사를 잘했던 회사는 권리금을 받고 보상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반도체 쪽 중에 우리가 눌림목을 한번 기다려 본다면 ISC 이게 회사가 정말 탄탄하고 일정 가격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 종목이더라고요. 그래서 관심주로 넣어두시고 조정을 한번 기다려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당장 막 덤비고 이러지 마시고 그럼 삼성전자 관련주 SK 하이닉스도 지금 정배열 골든크로스 자리에 가 있네요. 하지만 삼성전자를 제가 하기 때문에 삼성전기하고 그쵸? 삼성전기도 작년에 무조건 버티자고 해서 무조건 16, 17, 16, 17 무조건 그 가격만 말씀드렸던 종목이 16, 17 도달되면 바닥에서 이제 배당받고 한 70% 정도 반등하면서 또 전고점을 갈지 말지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 정도 1차로 보자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쵸? 그래서 반도체 관련주가 지금 괜찮았구나. 우리 에코프로 2차전지 관련주에서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어요. 에코프로가 많이 올랐는데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에코프로가 제가 많이 올라서 이틀 전에 제가 에코프로는 차마 못 사겠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에코프로 BM하고. 왜냐하면 요거를 원래 안 했던 분들이 지금 이거를 한다는 거는 사실 우리가 이거 너무 지금 약간 지금 우리가 도박을 하러 들어가는 거거든요. 회사는 좋은데 2차 전지를 순환매를 해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나 이거 진짜 못하겠는데 하시는 분들을 제가 포스코홀딩스가 급등을 안 했다고 말씀드렸는데 이틀 전에 했잖아요. 교체에도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급등이 들어갔죠. 올라가는 건 하루예요. 안 간 거 찾아봐야 되겠구나. 윤성우 FNC는 정말 말씀드리고 얼마나 잘 가요. 한 50% 올랐죠. 처음에 강조드릴 때보다는 더블 정도 올랐고 2차 전지. 그래서 2차 전지는 또 이틀 전에 제가 이 업로드 영상에서 일진 머티리얼즈 하라 그랬어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어때요? 괜찮죠? 정배열 만들어놨죠. 여긴 안 갔죠. 예전에 일진 머티리얼즈인데. 그쵸? 그래서 보실 분들은 요걸 보시면 돼요.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안 올랐잖아요. 그리고 2차 전지 순환매가 나오고 있으니까. 그쵸? 그리고 제가 서원인텍 말씀드렸고 서원인텍도 여기서 요만큼 오른 다음에 조정이 나왔는데 요런 종목이 2년 만에 올라가는 정말로 알짜 가치주거든요. 이 종목을 2년 전에 발견했으면은 장기 투자했을 가능성이 높은 종목 같아요. 그 정도로 회사가 좋거든요. 배당도 부르시고. 그래서 요런 종목이 우리가 IT 부품 쪽이면서 2차 전지, 5G 관련주까지도 엮일 수가 있는 종목이니까 우리가 조정이 나왔을 때 보셔라. 서원인텍 2차 전지 관련 후속주로. 또 나노신소재 요런 종목들. 이것도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이렇게 기간 조정이 있는 종목을 보셔야 돼요. 난 대형주 하고 싶은데요. 삼성 SDI가 안 올랐습니다. 주요 맥점에서. 그쵸? 삼성 SDI가 좀 덜 갔구나. 추세를 깨면은 안 돼요. 여기 120에선 추세 깨면 시간 오래 걸립니다. 근데 지금 추세가 좋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추세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다른 건 올랐는데 또 LG 에너지 솔루션은 또 안 올랐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해서 LG 에너지 솔루션 요런 거 보시면 돼요. 삼성 SDI 또 롯데 에너지 머티리얼즈 요런 것들 서원인텍 조정시 보시고 급등한 거 보지 마시고 에코프로는 에코프로 BM은 정말 기술력도 있고 실적도 좋고 한 거는 틀림없는 사실인데 우리가 조정시 보셔야 돼요. 조정시. 근데 조정시 보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2차 전지 쪽을 정말 하고 싶고 전기차 하시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안 간 것 쪽에서 찾는 게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우리가 뭐 LG전자다 제가 강조를 많이 드리잖아요. 여기도 2차 전지예요. 어떻게 보면 LG전자. 근데 LG 디스플레이 쪽에 우리가 대여를 하면서 LG전자가 적자라고 1조 차입해줬다고 악재라고 했지만 저는 악재 아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요게 이제 20일선 정배열을 다시 타기 때문에 올라가면 또 시세가 거래가 터지면 13, 14가 도달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좀 기간 조정을 한 LG전자 쪽을 한번 보자.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LG전자는 정말 효자 종목으로서 월봉상으로 우리가 최저점에서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여기까지 끌고 온 종목이니까 최고 종목이잖아요. 애플카 이슈 나올 수도 있고 매출이 80조 나오고 올해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만약에 후속주를 찾아보신다고 한다면 뭐 신세계 INC
전기차 충전 관련주. 요런 것들이 21선이 돌파가 되면은 반드시 적어 두시고, 지금 안 좋은 종목 자체를 얘기하지 않습니다. 노트에 적어가면서 보세요. 신세계 INC 같은 종목이 정말로 실적이 좋고 주가가 월봉상으로 바닥이니까 요런 종목이 한번 움직이면은 우리 자율주행에서 제가 전에 강조드렸던 유니퀘스트, 그게 1등 종목이죠. 그쵸? 그리고 자율주행 쪽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관수부터 이런 종목을 지금 고점 횡보하기 때문에 지금 사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급등하면 어쩔 수 없는 거고. 왜냐하면 연봉상으로 올해 벌써 50% 오르고 지금 약간 조정이 아직 안 나왔기 때문에. 모트렉스는 뭐 차트가 살려져 있는 것 같아요. 모트렉스 같은 경우가. 모트렉스 같은 종목이 차트가 살려져 있기 때문에 요런 종목을 우리가 21선이 지지가 되는지, 아니면 DY 같은 기업, 요런 기업들 거래량이 터지면서 예를 들어서 한번 거래가 터진다든지 위로, 아니면 디스플레이텍, 이런 종목들이 최근에 거래량이 좀 나오긴 했거든요. 근데 요게 다시 거래량이 좀 나와야 돼요. 디스플레이텍은. 아니면은 제가 로봇 관련주 안에서 항상 뭐 에브리봇 요렇게 말씀을 드려서 급등 들어갔잖아요. 후속주로. 로보스타가 먼저 올라가고. 그쵸? 그러면 이제 로봇주에서 후속주로 떠오르는 게 KPF였단 말이에요. 그쵸? KPF. 상한가를 한번 갔단 말이에요. 여기서. 그래서 로봇주 안에서 우리가 KPF가 나중에 후속주로 로봇주로 떴다고 생각한다면, 예를 들어서 로봇주 안에서 후속주도 뜨고, 그렇게 본다면 GS글로벌이 우리가 전기차 관련주에 편입이 될 수가 있어요. 지금 추세가 어때요? 주가가 많이 떨어지고 실적은 사상 최대가 나오는데 아직 보상이 안 나왔죠? 거래량이. 이런 애들이 한번 올라가면은 쭉 땡겨가지고 뭐 또 한 바닥에서 한 50% 오른 다음에 또 조정 나올 수 있어요. 골든 크로스 자리죠? 요게 이제 GS글로벌 기업 설명을 이틀 전에 드렸으니까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다. 그리고 아직까지 이런 기업들 하나도 오르지 않았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신세계 INC나 GS글로벌 이런 것들 꼭 보시라고 말씀드릴게요. 됐죠? 그래서 안 간 거를 찾아보자는 게 우리 핵심입니다. 잠시만요. 구독, 좋아요, 엄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좀 차분하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파이팅 댓글 꼭 부탁드리겠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한번 보면은 우리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다, 또 예를 들어서 뭐 AI 로봇도 한번 갔다 오고, 반도체주가 순환매가 나왔어요. 근데 여전히 안 간 섹터가 리오프닝 섹터거든요. 리오프닝 섹터가 아직 안 갔는데, 리오프닝 종목들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그동안 계속 여행도 늘어났는데 하나투어가 아직 못 갔는데, 여행주를 본다면 거래량이 증가될 때 하나투어나 이런 기업들이나, 뭐 우리가 뭐 항공주 본다 그러면 제주항공, 이런 애들이 거래량이 여기서 터지는지 안 터지는지 체크가 필요하고, 여기는 아주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반면에 LG 우리 생활건강 같은 종목들은 지금 전저점, 요런 차트를 그리고 있는 게 LG 생활건강, CJ, CGV 이런 종목들이 딱 요런 차트예요. 리오프닝 주식이 조정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CJ, CGV들 사실은 보면 올해는 무조건 턴하는 애거든요. 바닥이고 아직까지 거래량이 안 나왔어요. 근데 거래량이 나와서 올라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충분히 예전 고점 넘어갈 수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리오프닝 주식이 아직 안 갔구나. 그래서 제가 리오프닝 중에 게임주를 보시는 분들은 게임주 너무 많잖아요. 뭐 크래프톤도 있고 넷마블도 있고 이런 종목들이 넷마블이 정배열이거든요. 넷마블이. 근데 우리가 너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M게임, 요게 사실은 중국 관련, 이제 개방 관련 가장 실적이 좋은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런 M게임 같은 기업들이 21선 박스 만들 때 꼭 보시면 되는 종목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리고 이제 우리가 피부 미용 쪽 하고 싶다. 최고 종목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클래시스입니다. 매일 말씀드리는 게 클래시스였었어요. 클래시스, 디올은 제가 참아 못하겠어요. 너무 올라가지고 디올은. 그래서 바닥주 보시는 분은 PNK 피부임상 여기가 차등 배당 주고 또 사상 최대 실적 나온 쪽이니까 또 여기 주가 굉장히 많이 빠졌죠. 여기서 급등을 했다가 요 밑에 내려왔다 행보치고 지금 주가가 바닥인데 실적 괜찮잖아요. 이런 애들이 올라가면 또 20%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하이로닉 같은 기업들 지금 21선 횡보 들어가고 있죠. CJ 미디어는 또 올랐어요. 대원 미디어 이런 기업들이
주가 조정 이후에 다시 치고 갈 때 거래량이 좀 나와야 돼. 대원미도 아직 거래량이 없거든요. 그래서 바닥주 본다 하시는 PNK, PV 임상 같은 종목들 보시면 되고, 우리가 피부 미용이나 항공, 우리 뭐 항공 쪽도 우리가 뭐 아시아나항공 안 올랐거든요. 진에어가 조금 여기서 좀 더 가벼워요. 항공주 보시는 분들 진에어가. 근데 최근에 좀 올랐기 때문에 조정 기다려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 정도 보셔라. 좋은 기업들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조선주 같은 경우는 제가 삼성중공업하고 대우조선해양 요거를 항시 감시를 하거든요. 감시를 하는데, 대우조선해양 쪽이 이제 주가가 21선 조정 나오고 이제 횡보가 들어가는 요런 자리인데, 삼성중공업이 올해 턴하는 해예요. 그래서 최근에 요 바닥에서도 몇 번 말씀드리고 여기서 떨어졌는데, 회복이 돼서 올라가게 되면 삼성중공업은 유상증자 예제 다 끝났죠. 끝나고 올해 매출 늘어나고 사실 일자리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사람이 부족할 정도로 조선 요새 괜찮아요. 그래서 삼성중공업 보시고, 이제 최고 종목을 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하이로코리아 보라고 말씀드렸죠. 최고 종목 보시는 분들은 히팅밸브 쪽에 성광밴드도 있고 하이로코리아 DK락 이렇게 있는데, 저는 하이로코리아를 선택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회사가 정말 좋아요. 아시겠죠? 그리고 우리 철강주가 안 갔어요. 철강주 보시는 분들은 저는 현대제철입니다. 무조건 현대제철이에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런 종목들이 지금 어때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보면 너무 싼데 사실은. 그러면 이런 기업들이 올라갈 때 또 추세 타겠죠. 철강주, 경기 민감 섹터, 해운, 조선, 철강, 증권, 삼성전자 이런 애들이 하나도 안 갔거든요. 그래서 현대제철 보시고, 같이 볼 철강주를 본다 대형주에서 KG스틸이 일단은 바닥에서 치고 가는 자리 같아요. 거래량이 증가되면서. 하나같이 괜찮은 기업들입니다. KG스틸이 만약에 작년에 이제 쌍용차 인수한다고 막 급등했다가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너무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소형 철강은 제가 항상 사면철강, 금강철강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요새는 금강철강 안 하지만 사면철강 같은 기업이 아직 가치를 못 받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 터지면은 아마 급등이 한번 나오지 않을까. 사면철강이 정말 싼 종목입니다. 철강주 안에서. 이해되셨죠? 해운주는 우리 대한해운이죠. HMM하고 해놓으셔. 현금이 아무리 많고, 근데 이런 거 보면 우리 HMM 보면은 느껴지죠? 카카오 같은 기업들 보면은 2년 내내 실적이 정말 좋은 기업이에요. 근데 주가가 결국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면 후유증이 있죠. 언젠가는 이렇게 HMM 이렇게 급등하고 꺾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2차 전지도 저런 식으로 HMM 정도 지금 오른 거 아닌가요? 그렇죠? 예전에 HMM 같이, 예전에 두산 에너빌리티처럼 올라간 게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종목이에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정말 초대박 종목이었습니다. 코로나 때 20배 올랐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올라가면 항상 후유증이 있고 실적이 계속 좋게 나와요. 그래서 항상 조정시 보는 게 맞고, 지금은 HM 현금 12조 있는데 안 갈 이유가 없는 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성장 섹터를 투자한다 그랬을 경우에 5G가 RFHC가 지금 좀 움직였거든요. RFHC가. 그럼 RFHC를 우리가 따라잡는 거는 조정시 봐야 되지 않을까. 좀 많이 올라서. 물론 여기서 요새 또 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노와이어리스하고 제가 보는 거는 와이어블, 요 두 종목. 와이어블이 이게 흑자가 나는 기업이고 배당을 주거든요. 이노와이어리스도 물론 좋지만. 근데 항상 뭔가 뉴스가 나오면 이제 급등이 들어가니까 아마 한번 올라갈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종목도 움직일 때 꼭 적어두시고 와이어블까지 요 세 개 보셔라. 부채가 다 없는 기업들이에요.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기업들은. 이해되셨죠? 그래서 건설이 안 갔는데, 제가 2년째 하고 있는 게 삼성 엔지니어링인데 여기는 요새 정말 큰 수익 나고 있죠. 기다린 보람이 있어요. 제가 뭐라 그랬죠? 우리의 삶을 바꿀 주식으로 소개한 게 삼성 엔지니어링이에요. 왜? 우리가 사우디 네옴시티고 빈살만이고 진짜로 되는 건 여기 하나입니다. 진짜로 되는 거는. 그쵸? 진짜로 되는 거는. 그래서 삼성 엔지니어링. 근데 대우건설이 못 갔죠? 대우건설이 얼마나 좋아지고 있냐면, 저는 대우건설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외칠 날이 곧 온다고 생각을 해요. 대우건설이 얼마나 회사 좋아지는지 보시겠어요? 2019년부터 부채는 2천억 늘었는데 자본금이 무려 1조 3천억이나 늘은 정말 우량한 회사가 됐어요.
GS 글로벌 시총을 역전을 했죠. GS 건설에 대한 시총을. 왜 그러겠어요? 여기도 지금 자본금이 좀 늘어나지만 부채도 많이 늘어났죠. DLENC 볼까요? DLENC도 우리가 이제 부채 비율이 좀 적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같이 하는 게 해외 쪽은 대우건설이거든요. 그래서 DLENC 이런 기업들 부각을 못 받고 있고 부채는 많은데 흑자가 엄청 많이 나거든요. 건설 자체가. 그래서 중소형 건설 보시는 분들은 신원종합개발, 한국토지신탁 여기 기관들이 바닥에서 매집 들어오는데 요거는 제가 1,700원에서 2,000원 사이 물렸다고 생각하고 가자고 했거든요. 배당도 7% 주고 이런 애들이 올라갈 때 20% 올라요. 신원종합개발이나 이런 애들이 부채 비율이 신원종합개발도 100%밖에 안 되거든요. 건설주가 100%가 아니라 500%짜리들도 많아요. 태형건설. 물론 그런 종목들 흑자는 나오지만 요새 막 그런 부분들 얘기가 많이 나오니까. 그래서 건설은 대우건설이 빛을 볼 날이 곧 온다. 지금 이런 자리가 우리가 반도체로 따지면은 최저점에 있는 뭐 하이닉스 자리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대우건설 꼭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생각이 들고 일단 제대로 붙으면은 50에서 70%는 반등이 빠르게 들어간다고 생각하는 게 건설 섹터입니다. 그래서 건설까지 부동산 가격 요새 실제로 작년에 거래가 안 된 쪽만 떨어졌지 거래되는 쪽은 이미 작년 12월 달에 송파도 최저점 찍고 막 올라가고 송도도 엄청 올라 있어요. 그래서 뭐든지 많이 떨어졌을 때 코인도 그렇고 절대 정리하는 거 아니다. 그 회사가 괜찮으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해되셨죠? 자, 그러면 제가 안 한 섹터가 지금 있죠? 자동차 섹터를 안 했어요. 자동차 섹터를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자동차 섹터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섹터가 현대차. 그쵸? 현대차 제가 요번에 17만원 오면은 20만원까지 빠르게 갈 수 있다고 매일 말씀드렸는데 지금 20만원까지 빠르게 도달이 될 것 같아요. 현대차 투자하시는 분들은 또 원하는 신화대로 되고 지금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만원에서 23만원 정도가 어떻게 돌파되는지 볼게요. 그리고 대형주 신규로 보시는 분들은 우리가 현대모비스가 2년 동안 올랐나요? 근데 요런 얘기 들을 수 있어요. 이딴 거 왜 들고 있냐. 이딴 게 아니라 정말로 가치를 아직 부각을 못 받고 현대모비스가 예전에 이런 거 투자한다 그러면 막 공부하면서 막 했던 종목이잖아요. 근데 지금만큼 못하면 우린 못할 것 같아요. 그래서 LG전자 작년에 하듯이 제가 현대모비스를 현대차하고 해보려고 하는데 현대모비스야말로 지금 골든크로스 자리에 있다. 근데 얘가 막상 7% 오르면 다음날 또 안 오를 것 같아요. 그래서 현대모비스 25만원, 7만원까지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그리고 같이 소개시켜 드렸던 종목이 뭐예요? 자동차주는 서현이와 이거 많이 올랐어요. 정말 서현이와도 이게 20분의 1토막 나고 올라간 거예요. 20분의 1토막 고점에서 29,000원짜리가 얼마까지 떨어졌죠? 29,000원짜리가 1,800원. 이렇게 주식이 무섭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14,000원까지 올라왔죠. 그리고 성우하이텍. 요것도 이제 차량 경량 관련주로 주가가 반등이 들어갔죠. 정거점 못 넣으면 조정 좀 나올 수 있게 MS 오토텍. 요런 종목들이 제가 연초에 강조드렸는데 요것도 바닥에서 한 40% 정도 오르고 지금 조정이 아직 안 나왔는데 여기서 20일선 깨는 시간 걸리는 거야. 안 깨면 괜찮은데. 그리고 이틀 전에 제가 항상 자동차주는 순환매는 나오는데 아진산업이 요 자리에서 괜찮다 그랬는데 요게 근데 올라갈 때 거래량이 많지가 않아요. 좀 애매하다. 자동차주 중에. 그래서 대형주 보시면서 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현대 오토에버라든지 요런 기업들이 지금 또 여기서 사면 물린다 그랬죠. 이렇게 주가 오른 다음에 이때 당시 때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2월 초에 이제 좀 내려왔죠. 이제 현대 오토에버도 슬슬 준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LVMC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LVMC에 대한 제가 생각을 말씀드릴게요. 자, LVMC가 사실은 어떤 일이 있었냐면, 회사에서는 이번 1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큰 자신을 합니다. 왜냐하면 라오스 쪽이 지금 리오프닝이 되고 중국 관광객이 많이 들어가서 고속철도가 완전히 뭐 하루 2편 움직이던 게 7편 증편되고 또 우리가 동남아 시장이 요새 정말 괜찮거든요. 작년에는 동남아, 아프리카 망한다 그랬지만 요새는 동남아 시장이 뜹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 예전에 저도 이제 황당한 게 예전에 이때 주가가 최고점 가고 있었던 과정에서 신주인수권 거래되기 직전에 얘가 이렇게 차트를 그려놨었어요. 권리락으로 지금 가격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격을 했었는데 여기서 갑자기 신주인수권을 100원에 거래하면서 본주를 빼는 거예요. 근데 본주를 전부 매도해서 하는 건 매우 위험하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은 본주가 바닥에서 40에서 50%가 반등을 했어요. 여기서. 그래서 이렇게 오른 다음에 근데 신주인수권 블럭들을 기관한테 했거든요. 근데 참 제가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떨어졌을까? 얘네들은 지금 손해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증권사에서 가져갔거든요. 170억을. 근데 오늘 주총에서 나온 내용으로 보니까 내가 170억의 유증을 신주인수권을 오세영 회장에서 사갔는데 그 중에 절반 정도만 유증에 참여했다고 해요. 그래서 오늘은 별로 매도가 나오지 않았고 얘네들이 그럼 지금 정리하는 게 손해냐? 그게 아닌 게 우리가 항상 계산법 아직 계좌에 안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유무증을 받은 분들이 수량이 어떻게 들어오는 거냐면 자 들으세요. 자, 유상증자 나는 무상자 다 받았다. 그러면 내가 만주가 원래 있었다라고 하면은 유상증자는 2,300주를 받죠. 23%니까. 거기서 무증을 또 40% 받으니까 820주예요. 그럼 요거 두 개 합친 게 몇 주예요? 그래서 요 두 개 합친 거에다가 거의 2,050원에 2,300주. 그쵸? 그러면 3,120주가 되죠. 그러면 내가 만주 있었는데 유증만 3,120주에 무증 물량은 다음 주 수요일날 들어오고 무증 권리락 공매도는 다음 주 월요일이에요. 아시겠어요? 우리가 어저께가 유증 권리락 유증 우리가 권리 원래 월요일날 수량이 들어오는데 먼저 매도할 수 있는 게 어제였거든요. 실제로 상장은 어제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그냥 만주 갖고 유증은 참여 안 하고 내가 무증만 받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4,000주가 들어오죠. 2,050원에. 그러면 두 개 합쳐서 몇 주예요? 7,120주. 그래서 만주 있었던 분들 유무증 다 받으면 다음 주 수요일이 되면 17,120주가 되면서 단가가 낮아집니다. 아시겠어요? 만주 있었다 나는 7,120주 공짜로 받는구나 이렇게 보면 돼요. 유상자 받은 분들은 무증까지 받기 때문에. 그래서 그 수량은 다음 주 수요일날 단가가 확실하게 맞춰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이 기관들한테 블록딜을 한 걸 오세영 회장이 10억에 10억. 왜냐하면 신주인수권이 예전에 150원이라는 거는 우리가 2,050원의 유증을 참여할 수 있는 권리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내가 신주인수권 만주 사면은 150원에 만주 사면은 2,050만 원이 있어야 유증 넣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세영 회장이 유증을 40%만 참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못 받는 거는 신주인수권을 블럭딜을 기관한테 했고 또 인도차이나뱅크도 전부 블럭딜을 했어요. 근데 투자할 회사에다 블럭딜을 해야 되는데 내가 신주인수권 차라리 포기를 했었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오세영 회장은 10억을 건지려고 해서 기관한테 넘겼더니 오늘 이 가격에 매도를 치더라도 이득이에요. 여기 기관은 처음부터 유증만 딱 받고 한 달 만에 10% 먹어도 100억이면 10억이에요. 20%면 20억이고 그것만 딱 먹고 엑시트 딱 하는 그런 주체 단타 세력 기관에 넘긴 겁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가격에 대충 막 때리고 다음 주 월요일날 무증 물량도 예를 들어서 다음 주 월요일날 무증 물량은 지금 2,050원보다 아래에 있지만 얘네들은 손해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받은 분들은 1,500원에 던져도 손해가 아닙니다. 왜? 내가 유상증자 1,912원 받았지만 내가 그 수량의 40%가 2,050원에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큰 수량이거든요. 무증 물량이. 그래서 그냥 정리해버린 그만인데 이런 주체가 아니고서 제가 한 가지 말씀 LVMC를 진짜로 투자하는 분들이 무증만 받으려고 한 분이 진짜 주주가 아니고서 있었을까요? 정말 LVMC가 잘 되기를 바라고 LVMC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무상증자를 40%를 받았겠죠. 이때 무증 권리락 때. 그리고 유상증자를 받았겠죠.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매도를 할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거는 가격을 안 보고 매도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어제 오늘에서 많이 나가서 거의 다 나갔어요. 그 무상증자 다음 주 월요일에 상장인데 거기서 예를 들어서 얘가 막 간다? 그럼 예를 들어서 막 가면은 남기는 남겠죠. 하지만 다 1,500원대로 가게 되면 얘네 남는 게 그렇게 많이 없어요. 이제는 무증 물량 까더라도. 그래서
신주인수권을 돈 주고 샀기 때문에 그냥 권리를 받아가지고 유상증자가 들어온 게 아니죠. 오세영 회장한테 블럭딜로 받은 거기 때문에 돈 주고 산 거예요. 150원 주고. 그래서 신주인수권도 8,900원 거래해야 될 거를 150원, 200원에 거래하게 오세영 회장이 만들고 또 그 받아간 기관 때문에 말도 안 되는 가격에서 시장을 해서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LVMC 진짜 주주님들이 지금 이 가격에 막 던질까요? 사고 싶은데 돈이 없는 거지. 그러니까 결국은 얘네들이 하루 종일 하고 있는 거에 놀아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회사는 매우 좋아지고 회사도 그걸 인정했어요. 근데 회사에서 이제 주총에서 내용 보면은 한국 사무소를 허가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무소 허가 받았고 오세영 회장은 동남아 쪽에 이제 쇼핑몰까지 라오스 쪽에 굉장히 신경을 쓰고 있고 이제 베트남 쪽 성장했고 카카오랑 진행되고 여러 가지 청사진이 많아요. LVMC는. 그래서 이건 금세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유상증자가 다음 주 월요일 날 들어오는데 어제 매도할 수가 있었고 근데 어제 매도할 수 있는 분들이 유상증자만 받은 분들이 LVMC에 몇 명이나 될까요? 원래 투자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받아가지고 큰 목표를 보고 간 분들이지. 그러니까 그런 분들 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유상증자 물량 거의 다 나왔다고 보고 무상증자 해봐야 지금 현재 무상증자 권리락 가격보다 아래에 있는데 누가 매도를 이렇게 많이 하겠어요? 다음 주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밑에서 출발하더라도 왔다 갔다 하는 거고 어차피 어제 저점에서 왔다 갔다 할지 아니면 월요일 날부터 강하게 반등을 할지 그건 알 수는 없지만 지금 이 가격은 엄청나게 기회라고 봐야죠. LVMC가 여기 회장이 제가 이제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LVMC는 딴 거 없어요. 보세요. LVMC는 이 회사를 살린 게 오세영 회장 인도차이나 뱅크 물량을 투입하고 유상증자하면서 자본금이 2천억이나 늘어난 회사고 부채 비율도 50%밖에 안 돼요. 이제 30%대로 가겠죠. 전환사채 이번에 유증 가격에 만약에 주식 전환되면은 그러면 부채비율 30% 무차익 경영 가는 거예요. LVMC는. 그리고 이제 동구바이오제약, 카카오, 뭐 현대차, 또 이제 캄보디아 쪽, 라오스 쪽에서는 전기차 사업하죠. 충전 사업하죠. 정부에서 허가받아서. 베트남 쪽은 3, 4년 전보다 매출이 6배가 늘어서 매출 600억 나왔고 이번 4분기 매출 자체는 전분기보다 훨씬 좋았어요. 40% 정도. 근데 이번 1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을 것이라고 예상이 되니까 또 KR모터스 손상차손으로 털어낸 거거든요. 유증받을 때 아무래도 거기서 털라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자동차를 팔아서 적자가 나는 게 아니에요. LV가 현재. 그리고 미얀마는 점유율은 11%가 맞아요. 직원을 250명에서 60명으로 줄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미얀마까지 되면 LV는 정말로 뭐 여기서 10,000원 가지 말라는 법도 없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라오스 쪽하고 캄보디아, 베트남만 가지고 보더라도 터무니없이 싼 가격에 지금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레몬 같은 기업 보시면은 이게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이렇게 금방 올라갑니다. 항상. 근데 얼마 전까지는 뭐 어떻게 됐어요, 이게. 그래서 LVMC 지금 이 가격은 사실은 말이 안 되고 이거는 완전 오세영 회장 입장에서도 뒤통수 맞은 거예요. 신주인수권을 싸게 넘겼는데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줄은 몰랐겠죠.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얘네들 유증받은 분들은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지금 유증받은 게 문제인가요? 유증을 받은 물량하고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물량 자체가 정거점을 뛰어넘으면서 2배, 3배를 목표로 하는 종목이고 그럴 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생각해서 아무 문제 없고 지금 어제 그런 사태가 있었고 지금 무상증자 추가 상장이 다음 주 월요일에 있지만 얘네들이 예를 들어서 무상증자 지금 우리 들어오는 사람들이 이 가격에 그냥 정리할까요? 아니죠. 얘네들이 그냥 엑시트 하려고 매도 때리면 그냥 그거는 정말 얘네들 덕분에 싸게 매입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 가격에서는 그런 식으로 하지 못할 거기 때문에 끽해봐야 이 가격에서 왔다 갔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빠른 시간 내에 변동성이 많이 커졌죠. 예를 들어 60분봉을 보면 변동성이 9시에 매우 커졌잖아요. 이때 400만 주. 이때보다 거래량이 많아요. 그래서 일단 거래가 한번 터지고 거래가 죽어있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에 거래 늘어나겠죠. 그래서 이 가격에서도 못하면 우리는 LVMC를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전고점 이상 못 갈 거란 생각은 하지 않고 3배 이상도 보는 정말 그런 기업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은 우리 DIC 보면서도 항상 말씀드렸죠. 턴어라운드 하게 되면은 바닥에서 7배 가는데 얼마 안 걸립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LVMC와 다른 문제는 없고 LVMC는 블럭들을 목표로 가는 게 맞는 거예요. 오세영 회장이 회사를 살렸고 그거에 대해서 저도 인정을 해요. 하지만 이번에 얄팍하게 신주이스 거 조금 팔아먹고 10억 팔아먹고 본주 얼마나 손해봤겠어요. 그래서 이 억지로 떨어진 부분들은 금세 회복을 한다라고 생각이 들고 항상 LVMC 그래왔어요. 이런 자리에서 털면 항상 후회합니다. 이런 자리에서 털면 항상 후회해요. 이게 50% 올랐다가 이런 식으로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리고 요 주체 자체가 단타 세력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 제가 말씀드리겠고 횡보 진행되면서 한번 강하게 쏜다. 그리고 다음 주 월화수 지나서부터는 뭐 이제 물량 소화하면서 지금 이게 가격 메리트가 굉장히 있기 때문에 느닷없이 올라갈 수도 있거든요. 한 방에 예를 들어서 20% 30% 쏘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 보시고 가시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됐습니다. 오늘도 저도 이제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서 오늘 좀 자세하게 해드렸어요. 그냥 가지 마시고 구독, 좋아요, 엄지 꼭 부탁드리겠고 종목에 대한 내가 믿음이 있다면 지금 안 갈 때 그거 버리고 저걸로 갈아타고 그걸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내 그 종목을 기다렸을 때 나중에 지금 인내를 해서 나중에 빛을 볼 수 있는 종목이라고 한다면 지금 올라가는 섹터도 그런 섹터겠죠? 그렇게 보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많은 댓글 부탁드리겠고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사랑합니다.